강한 바람이 부는 늦봄의 오후, 여러분을 찾아뵈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오늘 녹음하는 중에 바람 소리가 많이 중간중간에 들리겠습니다만, 이 예쁜 하늘을 그냥 두고 지나갈 수는 없는 날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뛰쳐나오게 되었습니다. 어제 황사가 아주 진하게 올 들어 가장 강력한 황사가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황사 후에 이렇게 멋진 하늘 보는 것은 오히려 더 가슴 뛰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식시장도 이렇게 황사와 맑은 하늘이 번갈아 가면서 오듯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시장에서 그 출렁출렁거리는 물결만을 바라보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기가 굉장히 힘들죠. 특별히 2020년 장은 추세적 상승이 3월 이후로 계속되었기 때문에 5월과 10월 정도의 잠시 잠깐의 휴식 기간을 빼고는 전반적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좋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들어서게 되자 시장은 계속해서 추세적 상승이 아니라 왔다리 갔다리를 계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이거 2021년 정말 투자하기 어렵구나,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이게 이제 초보자로서는 좀 한계를 느낀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터인데요. 이런 시점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을 만한 책을 오늘 도기책방에 소개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니콜라스 다비스의 나는 주식 투자로 250만 달러를 벌었다 라는 책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뭐 250달러? 겨우 250달러 가지고 지금 야, 그거 갖고 뭘 도대체 벌었다고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니콜라스 다비스가 활동하던 시기가 1950년대였다라는 걸 감안해 보면 그때의 250만 달러는 지금의 250만 달러와 같지 않죠. 약 20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즉 그때 1달러가 20달러 정도의 값어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250만 달러가 아니라 그의 20배인 5천만 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 즉 나는 500억을 벌었다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니콜라스 다비스는 원래 이제 무용가입니다. 그리고 무용가 중에서도 상당히 상위권의 무용가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책 속에서 그 사람이 전 세계 순회 공연을 다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950년대라면 미국이 가장 하이라이트한 그런 구간이기도 했고, 그리고 미국의 무용가가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라는 걸 보면 미국에서도 꽤나 이름난 무용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용가가 주식 투자를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그렇죠. 지금이나 그 당시나 예술가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딱 이렇게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니콜라스 다비스가 원래 투자를 하고 싶어서 했던 건 아니고요. 어떤 극장과 계약을 해서 이제 공연을 하러 가기 전에 그 극장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죠. 우리가 주식을 좀 가지고 있는데 돈 대신에 이 주식을 좀 줄게. 그러니까 와서 공연을 좀 해줘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니콜라스 다비스가 그 공연에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안해 가지고 공연에서 받아야 될 만큼의 돈을 가지고 그 주식을 사주었어요. 그 약 5,000불 어치 정도가 되었죠. 그러니까 5,000불 정도면 500만 원인데 그걸 20배 하면은 꽤 되지 않습니까, 돈이? 네. 그러니까 500만 원이 아니고 한 1억 정도 되는 돈이었으니까 니콜라스 다비스가 상당한 수준의 무용가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공연비를 받는다고 하면. 근데 어찌되었건 그 돈으로 그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뭐 잊어먹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신문을 보니까 그게 2배 이상 껑충 뛰었던 거죠. 그러니까 니콜라스 다비스가 어떻게 됐을까? 네, 눈 돌아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니콜라스 다비스는 그야말로 초심자의 행운을 얻었던 것이죠. 초심자의 행운을 얻고 그는 본격적으로 주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투자에 뛰어들게 되죠. 물론 전업 투자로 뛰어든 것은 아니고요. 자기가 하던 무용일을 그대로 하면서 투자를 하게 되었죠. 니콜라스 다비스는 그 이후에 투자에서 계속 연전연패를 하면서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투자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의 투자에 대해서 기록해 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리 궁리 저리 궁리 하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죠. 그래서 이거면 되겠다 했는데 또 그렇게 되는 듯 하다가 안 되고요. 그런 일을 계속해서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니콜라스 다비스가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수익을 내는 계기가 있었죠. 바로 그가 해외 순회 공연을 가면서 주식시장의 시세를 자세히 보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부터 그의 투자 인생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죠. 외국에 나가 있었고 그 당시 1950년대면 통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보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중개인에게 전보를 요청하고 전보가 돈이 많이 드니까 정말 암호문처럼 자기가 투자한 주식의 앞에 이니셜, 종가, 그리고 뭐 거래량, 뭐 이런 정도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서 전보를 받았죠. 그러면서 그가 박스권 매매라는 것을 개발합니다. 그가 계속해서 시세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시점이 되면 주식을 사고 어떤 시점이 되면 주식을 팔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보통 주식은 한번 레인지 기간에 들어오면 그 기간에서 상당 기간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물론 등락을 거듭하면서 머물러 있다가 어느 순간 그 레인지를 위쪽으로 또는 위쪽으로 뚫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위쪽으로 뚫을 때마다 수량을 증가시키고 또는 매수에 참여하는 그런 방법을 썼죠. 이것을 일컬어 박스권 매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콜라스 다비스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박스권이라는 것의 어떤 그 가장 최초의 박스권을 이야기했고 박스권 매매를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계속해서 성공을 거두죠. 그러나 그는 다시 돌아와서 월가 트레이딩 룸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또 어떻게 됐을까요? 네, 판판이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알게 되었죠. 정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소음이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일부러 월가하고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연전연승하면서 그 자금이 200만 불을 넘어서게 되었죠. 그리고 이것들이 화제가 되어서 언론에 공개가 되었고 그는 유명한 투자자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언론에 공개되는 과정도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용수가 주식 투자로 전문가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수익률을 거두었다고? 그게 말이 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정말로 엄청난 많은 검증을 받았는데요. 결국 그 검증 결과 사실이라는 게 드러났고, 그래서 대서특필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가 되어서 작가로도, 투자 서적에 대한 작가로도 활동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시점에서 니콜라스 다비스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게 배울 것이 있기 때문이죠. 일단 그 책 굉장히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저는 뭐 1시간 조금 넘게 만에 다 읽었어요. 너무 재밌게 읽어서. 왜냐하면 투자의 체험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가 어떻게 자기만의 방법을 터득해서 전문 투자자 또는 훌륭한 투자자 또는 승리하는 이기는 투자자가 되는지의 그 과정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에 겪게 되는 심리 흐름들도 고스란히 다 적혀 있어요. 그게 저는 굉장히 놀라웠는데, 왜 그러냐면 보통 성공하고 나서 과거에 어땠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상당히 윤색이 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현장감이 너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처음에 40만 불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그 현장감, 그리고 그 이후에서의 또 현장감, 그게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네, 그는 자기의 투자를 하나하나 다 기록했습니다.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또 하나하나 다 복기를 했죠. 바로 이 점입니다. 투자자로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축, 그것은 자기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검토하고 복기하고 반성하는 것, 이것이 한 축이고, 또 다른 한 축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축은 무엇일까요? 네, 또 다른 한 축은 성공의 경험을 나의 경험으로 훔쳐오는 거죠. 카피해 오는 겁니다. 그게 또 다른 한 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축이 필요해요. 한 축은 자기가 했던 일들에 대한 검토, 복기, 반성, 그다음 되돌림, 피드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성공의 노하우를 내 노하우로 가지고 오는 거죠. 남들이 해서 성공했던 방법을 내 방법으로 채택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잘 결합이 되면 제가 꿈꾸고 있는 10만 금융전사 중에 일원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의 방법으로 아무리 해봐야 시간만 많이 걸릴 뿐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그래서 제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시장에서 성공하기 힘듭니다 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게 정말 너무나 많이 반복되어서 확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남자분들 중에 자기 머리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확률이 훨씬 더 낮다는 거, 조금 성차별적인 내용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남자 중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확률이 낮아요. 성공할 확률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내가 잘난 게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고요. 하나는 내가 실제 투자의 실행과 경험 과정에서 나는 어떻게 계속 나를 성장시키는가, 그 성장시키기 위해 나는 어떤 기록을 하고 어떤 반성을 하는가가 한 축이고요. 그 다음은 내가 정말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 성공의 방법을 얼마나 내 것으로 만들었느냐, 이게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이죠. 오늘은 자기 스스로 계속해서 자기를 고쳐나가면서 자기만의 방법을 터득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자가 된 1950년대 일반인도 아니죠, 예술가였던 사람, 니콜라스 다비스의 성공담, 나는 주식 투자로 250만 불을 벌었다는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즐거운 봄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기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